자, 기억을 되살려서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재시대의 구분. 지난 시간에 내용 나갔었던 거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다. 누대, 대, 기 순서로 나누게 됩니다. 큰 때 나눈 게 누대예요. 그리고 하나의 누대 내 대로 나누고요. 대 내에서 기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스케일이 이렇게 다르고요.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게 지금으로부터 약 몇 억 년 전에 탄생했다? 6억 년 전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을 누대, 대, 기로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얘네들을 지질시대로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뭐예요? 이거지 뭐. 생물계의 대변화. 생물계의 큰 변화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와 의미가 비슷한 것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지. 생물계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대규모 지각변동도 구분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대규모 지각변동은 지질 구조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지질 구조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질 구조에서 지질 구조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 시간의 불연속성, 불연속성. 왜 안 나와? 부정화학. 부정화학도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화. 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진도를 이제부터 저거 사람을 내시되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누대는 크게 무슨 누대와 무슨 누대로 나눌 수가 있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세 개의 누대예요. 누대는 시생, 다음이 원생, 다음이 현생 누대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를 합쳐서 무슨 기라고 얘기해? 얘를 선캄브리아 기.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 내에서 이제 여러 개의 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생 누대에 있는 게 뭐예요?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합쳐서 성캄브리아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성캄브리아대가 46억 년 전서부터 언제까지가 성캄브리아대야? 5억 5천만 년. 대략 5억 5천만 년. 단위는 억 단위로 할 거예요. 46억 년 전에서 5억 5천. 그때까지가 성캄브리아가 되고 5억 5천서부터 고생대 시작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고생대는 언제까지? 2억 5천만 년.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2억 4,500만 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이라 자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신생대 시작이란 말이야. 신생대는 2억 5천서부터 언제까지야? 중생대 2억 5천서부터 중생대가 시작인데 중생대는 2억 5천서부터 6,500만 년 0.65억 년 6,5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리고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다.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생물계의 대변화를 지질시대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최초의 생명체, 지구상의 생명체에 언제 출현을 했어? 응? 최초의 생명체 출현 언제야? 고생들. 아, 나의 똑같아. 시생부대야, 시생부대. 시생부대 시기에 최초의 생명체 출현이야. 아, 시생부대 때 최초 생물 출현.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 삼형충. 아, 스트로, 마톨. 아니다. 생물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 남세균? 영어로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남세균이 사이아노 박테리아예요. 얘가 시생부대 때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야. 물론 남세균이 최초는 아니겠지. 왜냐면 왜 아니라고 했냐면 남세균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애거든. 네. 지구상에서 최초에 출현한 생명체는 광합성 작용 아니에요. 얘보다 먼저 있었어. 근데 어쨌든 남세균이 시생부대에 탄생한 애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원생부대, 캄브리아기, 성캄브리아기 때 원생부대 때는 얘보다 좀 발전한 애가 나와. 얘는 단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세균이라고 그러면 단세포예요. 네. 그런데 원생부대 시기에는 이제 단세포에서 발전해서 진화가 돼서 누가 나오겠니? 다세포 생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생부대 때는 다세포 생물 출현. 알겠지? 네. 물론 얘네들 다 어디서 크는 애들이야. 자라는 애들이야. 다 물이야. 물속이야. 아직까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자외선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외선 차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외선은 언제부터 차단이 돼? 뭐 형성 다음에? 자외선 차단은 뭐가 형성된 다음에 자외선이 차단이 돼요? 오존층이죠. 오존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충분히 증가가 돼서 누적이 되어 있어야지만 오존층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충분히 산소 누적은 언제 일어났어? 고생대 때야. 고생대. 고생대 때 산소의 농도가 꽤 많이 증가. 고생대 때. 그래서 뭐가 많이 형성됐다고? 지금 설명한 건 오존층 형성. 오존층이 형성돼서 이제 어디에도 생물이 출현하게 돼? 육상 생물. 알겠죠? 네. 그렇다고 바닷물에 있는 생물이 다 없어진 건 아니야. 바닷물은 그냥 생물이 특수하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육상으로 출현을 했다는 뜻이야. 진출을 했다는 뜻이지. 고생대 때는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생물의 개체 수뿐만 아니라 종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게 고생대예요. 알겠죠? 네. 고생대 때는 생물 폭발. 그게 고생대 때. 그러다가 고생대 말에 폭삭 멸종. 왜? 그러니까 대멸종이 생물계의 대멸종이 지금까지 한 여러 차례가 있었어. 그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어? 고생대 말이에요. 대멸종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에 해양 생물 같은 경우에는 90%의 종이 멸종돼 버렸대. 거의 다 멸종된 거하고 마찬가지 말이야. 자, 그 이유는 고생대 말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지구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야. 고생대 말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냐? 판게아 형성. 고생대 말에 말경에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 생물계 대멸종. 이게 고생대 말에 진행됐던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가 돼. 중생대 시작을 하면서
다시 생물계는 어떻게 돼?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중생대 때는 이제 뭐가 대표적인 육상 생물의 대표적인 생물을 이루게 돼? 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로 따지면 중생들 대표하는 유는 파충류예요. 공룡, 파충류, 파충류 번성. 공룡의 시대, 중생대. 그러다가 중생대 말에 또 멸종.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 막 심하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소행성 충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물계에 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에 들어오고 신생대는 뭐의 시대야? 신생대 때 번성계 포유류 앤드 조류 닭 있잖아. 닭. 그리고 치킨 통닭 많이 먹지? 포유류 조류의 번성이야. 번성. 출현이라고 하면 안 돼. 출현 당연히 다 언제야? 중생대 때 출현이야. 번성은 그 다음 시기의 번성.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 출현은 언제 출현해? 고생대 때. 번성이 중생대 때.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을 오면서 신생대에 진행되고요. 신생대 때는 여러 차례 빙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질 시대였어. 이해되셨죠? 네. 큰 흐름은 그렇고요. 큰 흐름은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야. 디테일을 따져볼 때 일단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가 있었잖아. 고생대, 그죠?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 고생대는 여러 개의 뭘로 나눠? 기로 나눠요. 기. 아시겠어요? 자, 교재 보시고 한 번이라도 보고 대답을 해. 뭘 대답을 해요? 고생대는 무슨 기? 순수상으로 무슨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응? 캄, 앞글자만 따서. 캄은 오실대. 오실대 섭해. 한 번쯤은 외워두세요. 고생대는 캄, 오, 실, 대, 석, 해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고생대. 중생대는 뭐라고요? 트, 쥐, 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진행이 되고요. 신생대는 어떻게 진행돼요? 팔, 네, 제사기, 네. 팔, 네, 제사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고생대 때부터 특징적인 건 뭐야? 캄브리아기, 오르도피스기, 시누리아기, 대공기, 석탄기, 페른기. 알겠죠? 특징 몇 가지면 일단 석탄기 많이 언급됩니다. 석탄기에 말 그대로 뭐가 형성된 시기란 뜻이었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을 형성한 시기가 석탄기야.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은 주 재료가 뭐였어? 양치식물이야. 양치식물. 그러니까 석탄기는 석탄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석탄과 관련돼 있다.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뭐냐면 고사리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특징이 뭐야? 실루리아기.
오케이. 실루리아기의 오존층 형성. 실루리아기의 오존층 형성입니다. 그러면 오존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때 이후부터 뭐가 출현했다는 얘기야? 육상생물 출현. 육상에도 생물이 진출했다. 고생대 때. 네. 실루리아기의 오존층 형성.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고생대를 전체를 대표하는 고생대 때 표준화석이 뭐야? 왜 생물과 화석 연결지어서 해야 돼? 표준화석이라고 그랬어.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그 시대 때, 그 시기 때 특정 시기 광범위하게 번성했던 생물이 표준화석이야. 고사리는요 시상화석에 해당돼. 굳이 따지자면 왜냐면 고사리 지금도 있어 없어? 지금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생대 가장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뭐예요? 삼엽충이야. 그러면 삼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내분기, 싹분기, 페룬기 중에서 삼엽충은 언제 번성을 했을까? 언제 탄생해서 언제까지 쭉 살아왔을까? 전체 시기야. 고생대 전체가 다 삼엽충. 교재 어디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냐면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에서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주요 화석이라고 되어 있죠. 삼엽충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삼엽충 화석표 나와 있죠. 삼엽충 다음에 언급되는 게 누구야? 시기상으로 갑주 아니야? 갑주가 전에 누구야? 필석이야. 필석이 더 먼저예요. 필석이 언제야? 오르도비스기서부터 출현해서 먼저 멸종을 하죠. 네. 실루리아기 때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삼엽충이 제일 먼저 번성. 그 다음에 누구? 필석. 그 다음에 누구? 갑주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갑주어 다음에 방추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내신 문제에서 찌질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 되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고생대 때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추충이 먼저야, 삼주충이 먼저야? 삼주충이 먼저예요. 필석이 먼저야, 방추충이 먼저야? 필석이 먼저예요. 이해됐니? 네. 오케이. 그러다가 대면증은 언제 일어나? 페른기서부터 이제 대면증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생대의 전체적인 환경은 어때요? 고생대의 환경은 대체로 온난했어. 대체로 온난. 근데 빙하기가 있었지. 빙하기가 언제야? 고생대 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르도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습니다. 오르도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대체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라고 정리를 하되 우리 교재에는 오르도비스기에도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공룡의 시대죠. 특히 쥐라기 그러면 우리 영화로도 있잖아. 네. 쥐라기 공룡, 쥐라기 공원인가? 공룡이 아니라 쥐라기 공원. 공룡이 번성했던 시대가 이제 쥐라기가 되는 거고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뭐야?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룡은요, 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룡은 육상에 살던 공룡을 얘기해, 바다에 살던 공룡도 얘기해. 아니야, 그냥 육상 공룡이야. 그냥 공룡 그룹이 육상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에 사는 공룡은 엄밀하게 하면 수륙이라고 표현하잖아, 수륙.
수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룡화석 그러면 어디에서 살던 생물이라는 뜻이야. 육지에 살던 생물을 공룡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이 중생대를 대표합니다. 중생대의 환경은 어때요?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빙하기 없었다. 빙하기가 없던 시대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뭐가 있어? 응? 신생대 대표하는 화석은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맨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화폐석이라는 애가 나와요. 메머드와 화폐석.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리고 신생대의 환경은 여러 차례의 빙하기, 그리고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를 무슨 기라고 얘기해? 간빙기.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있었나요? 네. 대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았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고생대예요. 네. 그러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높았을 때 생물들, 곤충들 얘네들의 몸집도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몸집도 굉장히 커졌대. 그래서 잠자리가 막 50cm 잠자리. 잠자리 날아다니는 거 완전 드론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겠지. 하면서 날아다니고. 야, 그 시대에 살면 니들은 바퀴벌레도 막 이만 한 번도 못 봤다고? 너 깨끗한 데 살았나 보지? 여기 신림에도 많은데. 어? 야, 이제 봄 되고 그러면 밤에 되면 이제 길거리에도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고 그래.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짝짓기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바퀴벌레 이제 크면 막 날아다니잖아. 걔 곤충이야. 막 날개 있어. 바퀴벌레 막 날아다녀. 너네 집에 그 아파트야? 몇 층이야? 8층이요. 8층? 어느 날에 바퀴벌레가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도 있을 거야. 집에서 크는 애이 라기보다는 나가서 창문으로 들어오고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난 딱 뜨는데 뭐야? 딱 봤는데 바퀴벌레야. 오 막. 야, 걔도 보면 곤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되게 끔찍해. 더럽잖아요. 바퀴벌레가 더럽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야외에 있던 친구. 갑자기 바퀴벌레 얘기를 해가지고, 그지? 네. 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타고 지질시대와 환경이 쭉 진행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다른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생부대에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앞에는 얘네들 합해서 삼칸분해하네. 자, 생물기 변화 기준을 다시 한번 식물계와 동물계로 구분을 할게요. 식물계의 생물계의 변화를 언급을 한다면 삼칸분해가 될 때는 뭐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삼칸분해가 될 때 탄생한 건 단세포 생물, 사이아노 박테리아와 같은 남세균이 출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칸분해 단세포, 남세균. 그러다가 고생대 때 번성한 걸 쓴 거예요. 지금 번성할 걸 쓸 겁니다. 네. 고생대 때 식물계는 진화해서 번성한 게 뭐냐? 양치식물.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건 고사리류와 같은 것들을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네. 근데 양치식물이 고사리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과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니?
양치 식물은 강압성작용 해야 돼. 하니까 식물이겠지. 일단 식물이라고 강압성작용을 하죠. 네.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은 일단 뿌리, 줄기, 잎이라고 하는 식물의 기본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뿌리와 줄기와 잎, 꽃, 열매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걸 식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양치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어디까지가 줄기고 어디부터가 잎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양치식물은 씨로 번식하지 않아. 양치식물은 뭘로 번식하느냐? 버섯, 곰팡이들이 뭘로 번식하느냐? 버섯, 곰팡이 얘네들 뭘로 번식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 씨로 번식해? 야, 그 정도 상식은 있겠지? 버섯이 씨로 번식을 하진 않아요. 버섯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양치식물이 포자로 번식해요. 식물인데 포자로 번식. 아직 덜 진화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니야. 꽃 이런 거 안 펴. 꽃이 피면 씨가 맺혀지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얘는 씨가 없는 식물이야. 그래서 얘는 아직 꽃을 피울 꽃 자체가 없는 식물. 알겠지? 그러다가 중생대 때 번성한 식물이 거시식물이야. 대표적인 거시식물이 뭐예요? 소철, 은행나무 뭐 이런 애들. 아시겠어요? 소철이라든가 은행나무. 그 다음에 신생대, 지금 시대에 번성하는 식물이 무슨 식물일까요? 속시식물이에요. 속시식물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화려한 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다 속시식물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돼서 화사하게 무슨 꽃이 이제 만발하게 펴. 벚꽃. 바람이 날리는 흩날리는 벚꽃, 그지? 얘네들이 속시식물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식물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물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진화가 되느냐, 진화의 입장이 되겠죠. 선캄브리아기 때 최초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돼요. 다세포 생물.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 선캄브리아를 대표하는 다세포 생물 화석이 뭐냐? 에디아카라 화석. 에디아카라 화석. 알겠나요? 네. 남세균을 대표하는 화석, 얘가 이제 화석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기상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먼저야, 에디아카라 화석이 먼저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먼저예요. 얘가 언제 시생 무대 때 형성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원생 무대 때 형성된 게 에디아카라 화석뿐이에요. 다세포 동물 화석. 네. 알겠죠? 네. 시기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고, 그래서 동물계는 진화가 돼서 고생대 때 번성한 동물계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주어, 어류가 나와. 어류. 삼엽충도 동물계가 맞아요. 근데 삼엽충을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어류를 내가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류는요 비로소 뭘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척추. 뼈를 가지고 있는 척추라고 하는 뼈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어류야. 그래서 최초의 척추 동물 출현. 그게 고생대야. 알겠니? 네. 그 고생대는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양서류라 그러면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이런 애들을 양서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시겠죠? 의미가 맞닿아지잖아. 고생대 때 육상생물 출현이라고 그랬지. 네. 양서류가 물에서도 살고 어디에서 사는 애? 육지에서 사는 애지. 물론 알은 어디다가 낳는 애는 양서류가. 좀 해양이. 물에다가 낳는 애가 양서류예요. 네. 그러니까 양서류는 물, 육지 다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번식을 할 때, 알을 낳을 때는 어디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애야?
물. 아직은 물을 먹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야. 고생대 때 그래서 이제 육상생물 추격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 때 번성했던 동물계가 뭐예요? 그게 파충류야. 번성은 파충류. 그러다가 신생대 때 번성한 건 뭐예요? 포유류, 조류.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생물계들은 진화되어 왔다라는 얘기고요. 중간중간에 대멸종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있었다고요?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대멸종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는 빠르게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생물계의 종과 다양성과 개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야, 감소되는 추세야. 계속 증가되어 왔어요. 중간중간에 멸종됐지만 증가, 멸종 증가.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 지질시대 중에서 화석이 발견, 현재 화석 발견이 가장 많이 되는 지질시대가 언제라고요? 아니야, 신생대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는 뜻은 현재로부터 최근의 시대가 화석 많이 발견되겠니? 확률적으로 오래된 시기가 화석이 많이 발견되겠니? 최근이겠지. 왜냐면 오래전에 시대는 화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화석이 다 소실되고 없어질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개념학의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니? 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 해야 되는 거 맞니? 네. 표준화석, 시사화석에 대한 설명 5x를 해라. 1. 생존기간이 긴 생물일수록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 그래요. 표준화석의 정의가 뭐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어야지. 네. 그러면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요. 야, 생존기간이 길다라는 의미는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지 긴 거야. 의미상 그래. 아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지 되는 게 생존기간이 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얘가 고생대 생물인지 중생대 생물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어디 땅을 팠는데 지금 얘는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이 조개 화석 딱 보고 얘는 고생대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아니더라. 조개는 고생대 때도 살아왔고 중생대 때도 있었고 신생대 때도 있던 애가 조개야. 왜 얘가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표준화석의 조건 말 나온 김에 정리하자. 표준화석의 조건 뭐야? 분포 면적은 어때야 돼? 넓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네. 생존 기간은 어때야 돼? 짧아야 돼. 상대적으로 짧아야 된다. 그렇죠? 네. 2번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다. 야, 절대 연령? 우리 절대 연령을 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절대 연령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어? 아이, 말은 또 까맣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건 표준 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표준 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연령은 뭔 연령이야? 상대 연령. 그래, 상대 연령.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3번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일수록 특정한 환경에서만 시상화석으로 적합하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왜?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되고 생존 기간은 어때? 상대적으로 길어. 네. 고사리가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에요. 고사리, 산호, 조개 이런 애들. 4번 시상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맞아 틀려? 벌써 틀렸다고 하면 엑스표 쳤어. 네.
2번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다. 뼈 껍데기 된 것 같은 무슨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단단한. 그리고 그것이 유리하다. 원래 성분이 뭔 작용을 받아야 한다? 원래의 성분이 뭐야? 원래의 성분 규결작 규결이 뭐야? 다른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단단해지는 걸 규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진? 아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쓸까? 화석이 되려면 다진 작용이 필요하고 규결 작용이 함께 필요하단 말이야. 다진과 규결을 합해서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기억나요? 속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차라리 속성 작용이 더 적당한 말이겠다. 다져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3번 퇴적암이 만들어진 이후 심한 지각 변동 또는 뭐를 받지 않아야 된다. 뭐야 이거? 심한 지각 변동 또는 열과 압력을 받지 말아야지. 근데 열 압력 자체가 지금 그래 그냥 열과 압력이라고 합시다. 변성작용이에요. 열과 압력을 받는 걸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성작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3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냈다. 지층 A, B, C, D, E, F라는 지층이 있어. 이런 지층이 있는데 A라는 화석은 어디 지층에서만 발견됐다라는 표예요. B 지층과 C 지층에서만 발견됐고 B라는 스몰 B라는 화석은 어디에서만 발견됐다? 이 지층. C라는 화석은 전 지층에서 다 발견됐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D는 CDE에서만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서 시성 화석으로 적당한 것은 누구예요? C겠지 뭐.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누구겠니? A나 D가 돼야 되겠죠? 그지? 맞아요?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여기서 누구를 봐야 되나? A를 봐줘야 되나? B는 너무 짧은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표준 화석은 그 시대를, 그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어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A, B, C, D, F 전체에서 지질 시대를 두 군데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어디서 잘라야 되겠니?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여기서 잘랐을 때 여기에를 살아가는 이때만 살아갔던 생물이고요. B는 그 앞 시대에 아주 짧은 시간에만 존재했던 생물이고요. D는 살짝 걸쳐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가 돼야 되겠죠. 문제 4번. 표준 화석과 시성 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A가 뭐예요? 생존 기간이 길다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분포 면적이 좁다는 얘기고, 얘가 시상. B가 뭐예요? 얘가 표준이 돼야 되겠죠? 5번. 고기율을 연구하는 방법 OX를 해라. 나이테의 개수와 나이테의 폭 변화를 연구한다. 맞는 말이죠? 나이테 폭이 넓을수록 기후가 뭐했다라는 걸 반증해. 나이테 폭이, 그러니까 간격이 널찍 나이테가 낮다는 뜻은 그 시기에 기후가 뭐했다는 뜻이야. 온난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건 알죠? 네. 근데 넓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시기 때 폭풍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온난했다는 뜻입니다. 2번 석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탄소 원소를 조사해서 석순 생성 당시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어때요? 석순이 어디에 있는 게 석순이라고 그러니?
석순이 석회 동굴 속에 있는 밑에서 올라오는 돌 순을 석순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석회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석회암지대가 지하수에 의해서 녹을 때 만들어지는 게 석회 동굴이야. 그러면 석순이 잘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하 그 석회 동굴이 잘 만들어진 시기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란 얘기야? 지하수도 풍부해야 되고, 그지? 물이 많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왔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 시기 때는 온난하고 습한 시기일 때 지하 동굴, 석회 동굴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때요? 가능하기도 합니다. 5-3번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를 연구해서 식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을 알아낸다. 꽃가루가 빙하에 포함되어 있어? 응?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빙하는 뭘 조사해야 되는가? 빙하 코어를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빙하에 이게 참 꽃가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만약에 꽃가루를 연구를 하면 식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려고 꽃가루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장이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라고 그랬어. 이게 좀 애매하지. 꽃가루가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지층 퇴적층에 있단 말이야. 퇴적층. 빙하에 있는 게 아니라 늪지대에 있는 지층 퇴적층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 만약에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구하면 되지만 보통은 빙하에서 연구하는 건 꽃가루 연구가 아니라 뭘 연구해요? 산소 동위원소 비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 알겠니? 네. 교재에 이런 내용들은 아니네. 빙하 코어 분석에 꽃가루 추정할 수 있다 나와있네. 맞네. 석순 연구는 기온 추정하는 거 맞고요. 그냥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네. 페이지 99페이지 보게 되면 빙하 코어 분석에서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로부터 과거 대기 성분 파악할 수 있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로 당시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식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것 같고, 또는 빙하 코어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해서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나이트 지도 연구도 맞는 말이고, 석순, 안스턴 탄소 원소를 이용해서 생성 시기를 추정하고 당시의 기온을 추정한다. 다 맞는 말이네. 오케이. 빙하에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 문제 6번. 그림은 지질 시대 동안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중 온난한 기후가 지속된 지질 시대와 가장 최근에 빙하가 있었던 지질 시대를 순서대로 나열해봐. 가장 온난한 기후가 지속된 시기는 언제야? A, B, C 중에서 B, 그지? 중생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빙하기가 있던 지질 시대는 당연히 신생되겠죠? 네. C가 돼야 되겠죠? B, C가 된다. 자, 105페이지. 지질시대 환경에 대한 OX를 해라. 1.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2번. 현생 누대는 크게 세 개의 대로 구분한다. 현생 누대가 뭐뭐뭐로 구성된다고 그랬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예요. 세 개의 대로 구분된다. 맞죠? 3번. 시생 누대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해서 광합성을 했다. 맞아, 틀려? 사이아노박테리아 출현한 게 시생 누대야, 원생 누대야? 시생 누대야. 맞는 말이에요.
4번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없는 온난한 기후였다. 맞아 틀려? 고생대 때 일단 언급된 빙하기가 벌써 2번이나 있었어. 무슨 기와 무슨 기였대? 석탄기 때 있었고 그 앞에 오르도비스기에서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틀린 내용이지. 그래서 빙하기가 없는 시대였다. 틀린 거고요. 문제 2번 어류가 출현해서 번성한 시대, 번성시기. 어류가 번성한 시대가 언제야? 고생대입니다. 삼엽충은 어떤 시간에 걸쳐, 전기간에 걸쳐 생존했어? 삼엽충 나오면 고생대예요. 3번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대. 그 시대는 암모나이트는 어느 시대야? 암모나이트 공룡하고 공존하던 시대야. 중생대야. 중생대는 어떤 식물계는 어떤 식물이 번성했어? 거치 중생대는 거치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양치식물이 고생대예요. 알겠니? 헷갈려요? 네? 야, 고생대 때 석탄 만들어졌다 그랬지? 석탄기가 고생대 때 있지? 석탄, 뭐가 석탄이 된다고? 양치식물이 석탄 됐다고. 그럼 고생대 이꼴 뭐 번성? 식물로는 뭐 번성? 양치식물 번성. 양치 다음에 거치, 거치 다음에 속시야. 자, 3번 A, B, C, D 오래된 시대부터 써라. 긴 게 자체가 오래된 시기지. 그지? 순서대로 그냥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예요. A가 무슨 시대야? 이름이 성캄브리아 시대. B가 고생대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양치식물, 속시식물, 거시식물이 있는데 번성한 시간 순서대로 오래된 것부터 지실시대와 함께 써라. 제일 오래된 게 누구야? 양치지. 무슨 시대? 고생대 고생대. 그 다음에 거시지. 언제? 중생대. 그 다음에 속시지. 언제? 신생대. 됐나요? 문제 5번.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무슨 시기? 속시는 최근이야. 신생대예요. 광합성 생물 출현. 식물 출현이라는 뜻이잖아 이거. 언제야? 성캄브리아 되겠지. 파충류 번성, 파충류가 공룡 언제야? 중생대고요. 가장 큰 규모의 생물계의 대면종이 일어났다. 고생대 말기가 되겠죠. 6번 기억이 스토마톨라이트라고 일단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메머드, 암모나이트, 방추충 이렇게 쓰여져 있네. 네 스토마톨라이트 언제 시기야? 야 이름 긴 거 있지. 에디아카라, 스토마톨라이트 화석 이름 길잖아? 성캄브리아배야. 스토마톨라이트 성캄브리아. 메머드 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방추충 고생대. 아시겠죠? 고생대 때 전기간에 걸쳐서 번성했던 놈이 누구였어? 삼엽충이었고 삼엽충 다음에 누구였어? 필서. 다음에 누구였어? 방추충이었어. 삼필방이야. 삼필방 순서대로. 자, 그래서 1번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퇴조물과 함께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뭐예요? 스토마톨라이트 기억입니다. 2번 고생대 말기에 번성했던 고생대 말기 번성했던 바다 생물의 화석이래. 리을이 되겠지. 네 중생대 바다에서 번성했던 중생대 디귿 디귿. 신생대 제4기 번성했던 대형 육상 포유류 리을 니은. 그림 보고 얘네들 화석 이름 쓸 수 있겠니? 7번에 1번 얘 누구야? 삼엽충이고요. 2번 얘 누군지 아니? 필서 오케이 필서. 3번 얘 누군지 아세요? 방추충이고요. 4번 얘가 화폐석이에요. 5번이 갑주어. 그러면 번성한 게 고생대가 아닌 놈 누구야? 4번 화폐석이지. 화폐석 언제예요? 신생대입니다. 네